예, 안녕하세요. 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다 피곤하신 것 같은데요. 예, 어저께 밤에 뭐 굴뚝으로 막 들어왔었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별로 그런 거 안 하는 것 같은데. 예, 저도 오늘 그래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빨간 거 하고 왔습니다. 예. 원래는 그 빨간 옷을 입고 오려고 그랬는데 집에 빨간 옷이 없더라고요. 우리 그 쉬는 날 나와서 공부하는 거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가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1번 문제는 어디가 동그라미일까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그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충족하는 고가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 원이고 양도차액이 4억 원인 경우 양도세가 과세되는 양도차액은 3억 원이다. 이렇게 우리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 항상 제가 강조 말씀드리는 거 키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겠죠. 네, 어디에 동그라미? 네, 맞추셨습니다. 고가주택.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 양도세에서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대충 기억나십니까? 양도했을 때 얼마를 초과해서 판 거죠? 9억을 초과해서 파는 거. 이게 바로 고가주택. 자, 맞추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고가주택에 대해서 왜 출제합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알면은 딱 이제 맥을 잡는 건데 우리 시험에 고가주택이 나왔더라. 뭘 묻겠다는 거죠? 네, 안 되겠습니다. 네. 32페이지 다녀올까요? 32페이지. 자, 잠깐 이제 복습하면서 이제 진행할 텐데 요약집 32페이지 보시니까 맨 위에 양도세 비과세라고 되어 있죠. 양도세 비과세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데 1번은 파산 선고, 한 사람 살려주자. 2번은 농지 교환, 3번은 1세대 1주택. 큰 틀 기억하시면서 자, 발음이 해봤더니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고 팔면은 양도세 비과세 주는 거죠. 그 첫 번째 1세대란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써야 된다. 자, 그리고 부부자 보이십니까? 부부가 나오면 동일한 세대. 자, 그 밑에 이제 1주택이라는 것은 몇 개 갖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 갖고 있다는 거죠. 하나인 상태에서 팔았을 때만 양도세 비과세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택이라는 것은 개념해 보시니까 상시죠, 상시. 그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우리가 주택 건물 밑에 보니까 땅이 있죠. 그 땅에 대해서 일정한 범위까지만 인정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하실 것은 도시지역 안쪽은 5배, 도시지역 바깥쪽은 10배까지를 부수토지다라고 했었고, 자, 그 밑에 겸용주택도 있었죠. 겸용이라는 것은 주거 이용도와 주거 이용도가 함께 쓰이는 거. 그래서 기억하시는데 우리 그 양도세에서는 겸용주택 판단할 때 뭐 갖고 판단하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면적 갖고 따지죠. 그래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전불주택을 보고, 두 번째는 주택의 면적이 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더라. 이때는 주택 부분만 주택을 본다. 대충 기억나시고, 자, 그 밑에 그 양가로 3번의 고가주택 옆에 봤더니 별표 3개 쳐져 있죠. 그래서 최근 시험에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그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양도 당시 실거래가 합계액이 9억을 초과하는 거다. 9억 초과. 이거 먼저 기억하시면서. 자, 그 지금 우리가 대충 어디쯤을 공부하고 있다고요? 잠시 멈추시는데 내가 주택을 팔았죠. 몇 개인 상태에서? 하나인 상태에서 나는 1세대 1주택을 팔았고 내가 그 집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 팔았다는 겁니다. 준비하시고 내가 만약에 8억에 팔았다고 볼까요? 8억에. 양도세는 과세다 비과세다? 비과세. 자, 그런데 주택 하나인 상태에서 팔았는데 10억에 팔았다고 볼까요? 10억에. 그럼 10억은 고가주택이죠. 그럼 우리 세법에서는 비록 1세대 1주택인 상태에 팔았지만 9억을 초과해서 팔았을 때는 세금을 좀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고가주택의 키포인트라는 것은 9억 원까지는 비과세하고 9억을 초과하는 부분만 과세다. 기억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이런 사례.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아파트를 5억에 샀습니다. 3년 6개월 보유하다가 이번에 10억에 팔았고, 이거 팔 당시 이 사람은 1세대 1주택 주택 하나 갖고 있다 팔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 경우 양도세는
과세다, 비과세다? 다시 한번. 지금 주택 팔았을 때 하나인 상태에서 지금 판 겁니다. 10억에 팔았다. 양도세는 과세다, 비과세다? 과세. 뭘 보고? 10억에 9억을 초과해서 팔았으니까 고가주택 팔았다. 양도세는 과세.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때 요 그림 기억나야 되겠죠. 10억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9억 원까지는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9억을 초과하는 1억에 대해서만 과세죠. 그래서 항상 시험장 가셨을 때 고가주택 그러면 이 그림 떠올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도세 계산할 때 얼마를 곱했는가? 10분의 1을 곱한다. 요게 키포인트였다. 자, 다시 한번 계산해 보면 양도가액은 얼마 적는 거죠? 다시 지금 얼마에 팔았다? 10억에. 따라서 양도가액은 10억을 적어야 되고 취득가액은 5억이죠. 그 다른 거 없더라 그러면 양도차익은 5억이 나올 거죠. 근데 지금 5억 원 전액에 대해서 과세면 안 되죠. 좀 전에 봤더니 10억에 팔았을 때 9억까지는 비과세고 초과는 1억만 과세다. 그래서 5억 원에다가 10분의 1을 곱하는 거죠. 요게 키포인트다. 그럼 5억에다가 10분을 곱하니까 얼마가 나오는가? 5천만 원이 나오죠. 그래서 요 5천만 원을 우리 시험에서는 자주 물어본다는 겁니다. 이 5천만 원을 뭐라고 하는가? 고가주택에 적용될 양도차익이다. 확인되시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특히 양도세에서는 고가주택 이거 하나만 묻습니다. 키포인트는 실거래가 9억을 초과해서 팔았을 때 9억까지는 비과세고 초과하는 부분만 과세. 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문제. 그 밑에서 우리가 현관 패치를 놨었죠? 기억에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요건 충족했더라.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전체 양도차익 5억 구해놓고 곱하기 양도가액 10억에 양도가액 10억 마이너스 9억이니까 10분의 1을 곱한다. 기억하시면서 자, 1번 문제 다시 볼까요? 1세대 1주택 비과세권 충족하는 고가주택 보시면서 양도가액이 얼마라고요? 12억. 그러면 숫자 한번 바꾸면 되겠죠. 12억이고 양도차익이 4억입니다. 그러면 필요경비 뺀 나머지가 얼마 되는가? 4억 원. 그럼 필요경비는 얼마일까요? 12억에서 얼마를 빼야지 4억이 나오죠? 8억이겠죠. 8억 원의 1을 뭐라고 하는가? 필요경비. 자, 그러면 4억에다가 곱하기를 붙여야 되는 거죠. 지금 얼마에 팔았는가? 12억에 9억 원까지는 비과세고 초과하는 부분 3억만 과세죠. 12분의 3. 따라서 정답은 얼마 되는가? 1억, 1억. 요게 틀렸다. 양도차익 3억 틀렸다는 얘기죠. 1억으로 바뀌어야 되고. 자, 그 다음 2번 문제 키포인트는 뭘까요? 이거 매년 출제되는 지문 중에 하나인데 이거요. 사실상 취득. 사실상 취득. 사실상 취득 그러면 요약집 보면서 할까요? 자, 요약집에 34페이지. 34페이지 제목은 이제 취득세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다. 그 땅을 을한테 5억을 받고 팝니다. 근데 문제는 매매대금 5억 원을 서로 다 주고받았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 면허 등기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항상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 한번 띄워볼까요? 그러면 아직은 누구 면허 돼 있다? 갑의 면허 돼 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갑은 양도세를 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또 을의 입장에서는 취득세를 내야 될 의무가 있다. 왜? 우리 세법에서는 등기가 중요하다, 돈이 중요하다. 돈이 중요하다. 돈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사실관계 다 끝난 거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는가? 사실상의 취득이다 라고 부르는 거죠. 사실상의 취득. 따라서 좀 전에 2번 문제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법에 따른 추별합니다.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아까 그 케이스 떠오르시면서 사실상 취득했다. 돈을 주고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맞는 지문, 맞는 지문.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3번 문제에서 키워드는 뭘까요? 요거. 지목 변경.
지목 변경. 역시 요약집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35페이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취득세 시작하면서 취득의 개념 중에 하나인 토지의 지목 변경. 항상 그 내 거라고 생각하면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뭘 갖고 있습니까? 임야. 산을 갖고 있죠? 그래서 산을 깎았습니다. 뭘로 바꿨는가? 대지로. 키포인트는 임야일 때 가격은 1억인데 대지로 바뀌니까 땅 가격이 3억으로 올랐다는 얘기죠. 그런데 등기부등본 떼어볼까요? 등기부등본에는 명의 바뀐 건 없겠죠.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등기부상에서는 명의 바뀐 건 없지만 지금 내 땅에 가액이 증가했죠. 이걸 뭐라 그러는가?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 그래서 취득 의제에 속한다. 이런 단어를 쓰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주로 요걸 출제하죠.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자, 과세표준은 법조문이 증가한 가액이다. 증가한 가액. 그리고 증가한 가액은 어떻게 구할 것인가? 대지의 시가표준액인 3억 원에서 임야의 시가표준액인 1억을 뺀 거. 그래서 3억에서 1억을 빼니까 2억이 나오죠. 2억을 뭐라 그런가? 증가한 가액. 그리고 시험장 갔을 때는 과세표준이다.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이고. 자, 그 다음 세율은 무조건 2%죠. 그래서 2% 기억하시는데 2% 이름이 뭐였는가? 중과 기준 세율이다. 자, 기억하시면서 조금 전에 3번 질문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했다. 시험장 갔을 때 나오면 임야, 산을 깎아서 대지로 바꿨구나. 그 다음은 그 가액이 증가했죠. 그럼 끝부분에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겁니까? 취득으로 본다라고 바뀌게 되고 취득 의제. 자, 4번 문제 키워드는 뭘까요? 최초? 최초는 아니고 일단은 요거 과점주주. 참고로 그 우리 시험 범위는 양도세가 있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겠죠. 그런데 이런 단어 과점주란 말은 어디에서만 출제하는가? 취득세. 빨리 그런 눈치를 채시라는 겁니다. 지문 중에 과점주가 나왔을 때는 다른 쪽 아닙니다. 취득세만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약집 36페이지. 36페이지에 5번 과점주주 별표 3개 쳐놨죠. 역시 거의 매년 출제한다. 자,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비상장법인이죠. 비상장법인 A가 이번에 토지를 100억 주고 샀습니다. 비상장법인이 토지를 100억 주고 샀다. 취득세 누가 내는 거죠? 비상장법인. 우리 계속 읽어봐야 됩니다. 비상장법인 A가 토지 100억을 주고 샀다. 그럼 취득세를 내야 돼. 취득세 누가 내는가? 비상장법인 A가. 근데 주주를 봤더니 갑은 40%, 을 40%, 병은 20%다. 과점주주 있다 없다? 없죠. 취득세에서 과점주주는 지분비율이 50% 초과. 그 어디 봐도 50% 초과 없지 않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갑이 을로부터 주식을 20% 돈 주고 샀습니다.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40에다가 20을 더하니까 60%가 되었죠. 그러면 과점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주식을 취득해서 최초로 과점주가 되었다. 기억하시면서 우리 세법에서는 한 법인에서 과점주가 되면 지분비율이 가장 높은 거죠. 그럼 가장 높다는 것은 이 비상장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실질적 지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비상장 법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간접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근데 주의하실 것은 이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띄워볼까요? 등기부등본 띄우면 아직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비상장법인 A 명의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갑에게 취득한 거로 보아서 취득세를 과세하겠다. 아닌데도 봐버린다. 그래서 취득 의제.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현관필치라는 거, 이걸 자주 묻는다는 겁니다. 과세표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취득세 과세 대상에다가 지분비율을 곱하죠. 그럼 여기서 취득세 과세 대상은 무엇인가? 비상장법인 A가 갖고 있는 토지가 100억 원에다가 이제 지분비율을 곱하는데 최초일 때는 모두가 되고 증가된 경우는 증가분이죠. 그럼 역시 이 위에다 적용해 볼까요? 갑의 입장에서는 40에다가 20% 취득해서 60%가 되었다. 최초로 과점자 된 거죠. 그러면 토지가액 100원에다가 지분비율 모두인 60%를 곱한다. 그러면 100억에 60% 곱하니까 60억이 나오죠. 이 60억을 뭐라 하는가? 과세 표준이다. 이런 단어를 쓰는 거죠.
자, 그다음 갑의 입장에서는 병한테 주식을 10%돈 주고 사볼까요? 그러면 60에다가 10을 더하니까 70%가 됩니다. 그러면 이미 과점주인 자가 주식을 취득해서 증가됐죠. 그럼 얼마큼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증가분인 10%에 대해서만. 그럼 과세 표준은 토지가액 100억 원에다가 증가분인 10% 곱하니까 100억이 10억이 나온다. 10억을 뭐라 그러는가? 과세 표준. 큰 틀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 시험에서 요 말이 또 자주 나오죠. 설립이라는 거. 설립이라는 것은 법인을 처음 만들었을 때 과점주주였더라. 그러면 우리 세법은 취득세를 내지 말라고 한다. 납세 의무가 없다는 얘기죠. 요거 잘 출제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거의 매년 출제하는 과점주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과점주주는 나왔을 때 취득세표를 묻는 겁니다. 취득세. 지분 비율은 몇 프로 초과라고요? 50% 초과하고. 그리고 기억날 단어. 최초는 모두. 증가된 경우 증가분. 요거. 설립 당시 과점주주는 납세 의무가 없다. 자, 따라서 4번 문제.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몇 프로?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40%.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신 사례랑 연결하면 됩니다. 40%였는데 20% 샀더니 60% 최초로 되었다는 얘기죠. 자, 이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가 과세된다. 맞는 얘기. 지분 비율 얼마큼에 대해서? 모두에 대해서. 60% 모두에 대해서. 자, 5번은 이미 과점주된 주주. 조금 전에 60%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의 총에 대한 과점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됩니다. 60%였는데 10% 취득해서 증가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가 과세된다. 맞는 얘기. 얼마큼에 대해서? 증가분인 10%에 대해서. 그래서 뒤에 생략된 말은 최초일 때는 모두 60%에 대해서. 증가된 경우는 증가분인 10%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다. 자, 6번 문제. 법인 설립 시. 설립이 뭐라고요? 최초라는 단어 쓰지 말고 여기서는 처음. 법인을 처음 만들었다.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 규모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틀렸죠. 설립 당시 과점주주는 납세 의무가 없다. 자, 7번 문제. 그래서 오늘은 좀 약간 물 흐르듯이 잘 가는데요. 복습하면서도 저도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든든한 건 무엇인가? 그 어렵다는 양도세를 다 끝냈고, 물론 기억은 안 날 테지만 항상 이렇게 마음의 부담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7번 문제는 어디에 동그라미? 이런 거 찾는 연습 더 하자. 틀려도 괜찮으니까. 이겁니다. 취득 시기. 준비하시고 우리 시험 범위는 양도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죠. 취득 시기는 어디서 나온다? 그러니까 내가 취득했어. 그럼 언제가 취득한 날이냐? 취득 시기는 어디서 나오는가? 일단은 취득세. 또 하나, 양도세에서 나온다는 거. 이거 먼저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취득했다. 그럼 언제가 취득한 날이냐? 당연히 취득세에서 나오고 또 하나 어디서 나오는가? 양도세에서. 그러면서 문제 풀 때 이 취득 시기가 취득세를 묻고 있는지 양도세를 묻고 있는지 꼭 확인해라. 힌트를 드리면 취득세는 지방세였었죠. 취득세는 지방세. 대신 양도세는 국세. 근데 봤더니 취득 시기야.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지방세법. 결론 취득세 문제다. 양도세 문제다. 취득세 문제. 여러분이 이게 제일 약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입문 때부터 지금 차근차근 설명드린 겁니다. 취득시 나오는 파트는 두 군데 있다. 양도세도 있고 취세도 있다. 문제 풀 땐 어디를 확인하고 풀어라. 취득세는 지방세, 취세 편이고 양도세는 국세다. 자, 요약집 38페이지 다녀올까요? 38페이지. 38페이지 보니까 지방세인 취득세에서 취득시라고 적혀져 있죠. 근데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릴 때 그 위에다가 적어드린 게 있습니다. 문제 푸는 방법이 뭐죠? 무슨 취득인가 확인해라. 무슨 취득인가를 확인해라.
자, 1번은 유상승계. 쭉 내려갔더니 2번은 계속 읽어야 됩니다. 1번은 유상승계, 2번은 무상승계, 3번은 자가건축물의 취득, 신축이고 4번은 토지의 지목 변경. 토지의 지목 변경은 조금 전에 보셨네요. 이미야 산을 깎아서 대지로 바꿨다. 그리고 5번은 연부취득이고 6번은 매립간척 등으로 원시취득. 우리 그 현실에서 보면 취득의 유형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공부할 필요 없고 우리 시험에서는 1번에서 6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출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중에 먼저 1번의 유상승계. 유상승계가 뭐죠? 유상은 대가 지불해서, 승계는 소유권이 전부받았다는 얘기죠. 문제 푸는 요령은 현황 배치라는 거. 국수 공판장이냐 아니냐. 국수 공판장일 때는 사실상 잔금을 지급한 날이고 국수 공판장 이의자일 때는 계약서에 적힌 잔금 지급일. 다시 한번 지방세인 취득세, 취득시기 문제 푼다. 유상승계, 부동산 거래할 때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르고 등기하는 게 일반적인데 계약서에 적힌 날과 실제로 잔금 지급한 날이 다를 수 있다. 푸는 요령은 요거. 믿을 만한 존재. 국수 공판장일 때는 사실상 잔금 지리고 이의자는 계약서에 적힌 잔금 지급일. 자, 그때 우리가 국수공판장에서 국이라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 조합, 의료부터 취득이고 수는 수입, 공은 공매, 가로 속에 경매 포함이고 판은 판결문, 장은 법인 장부였습니다. 자,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상에 적힌 잔금질이고 양가로 3번에 별표 쳐놨죠? 기억나십니까? 등기, 등록이 앞설 때는 항상 뭘로 가는가? 등기, 등록을 간다. 그래서 문제 표현 요령은 계약서 또 사실상 잔금직을 나왔을 때 뭐랑 꼭 비교할 것인가? 등기, 등록일과 비교해서 둘 중에 빠른 날이 정답이다. 자, 이번에 무상승계. 오래간만에 보는 건데 상속과 증여가 있었죠. 상속,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 상속받은 사람 상속인, 상속에 따른 절차, 돌아가신 날 상속 개실, 등기를 나중에 하고 돈 받고 팝니다. 자, 그러면 상속세 납세 의무자는 상속인. 끝난 게 아니죠. 지방세인 취득세 내야 된다. 납세 의무자는 상속인이고 취득세 계산 얼마에 계산하는가? 2억 원. 2억 원 오늘도 찾아볼까요? 2억 원 어디 있습니까? 돌아가신 날인 상속 개실. 왜? 지방세인 취득세에서는 이날을 취득한 날로 보자고 했다. 나중에 5억에 팔면 5억에서 2억 빼주죠. 역시 2억 찾아보니까 상속 개실. 따라서 시험장 갔을 때 취득시기 문제가 나왔다. 양도세든 취득세든 상속은 언제가 취득한 날인가? 상속 개실. 기억하시면 되고. 자, 증여로 갑니다. 증여하는 사람을 증여자, 받는 사람을 수증자. 증여에 따른 절차, 당사자 간에 계약을 했다. 나중에 등기하고서 돈 받고 판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증여세 납세 의무자는 수증자, 취득세 납세 의무자도 수증자. 그런데 취득세는 얼마에 대해서 계산하는가? 2억 원. 2억 원 찾아보니까 증여를 계약한 날. 왜? 지방세인 취득세에서는 그날을 취득한 날 보니까. 나중에 양도세 계산 5억에서 얼마 빼준다고요? 3억 원. 3억 원은 어느 날 금액인가? 증여를 받은 날. 따라서 시험장 갔을 때 취득 시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묻고 있는가? 취득세에서 증여일 때는 계약일이 취득한 날이고 취득 시기 증여 문제가 나옵니다. 양도세 문제 풀 때는 언제 되는가? 증여를 받은 날. 증여를 받은 날. 자, 그 밑에 3번의 신축. 신축했을 때 가장 키포인트는 구청부터 찾아가는 거죠. 구청을 찾아가서 준공검사를 먼저 받습니다. 똑같은 말은 사용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준공검사 받은 걸 바탕으로 등기소에 가서 보존 등기합니다. 절차 기억하시면서. 근데 우리 세법에서는 등기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준공검사 나왔다는 것은 벌써 다 완성이 되었으니까 구청에서 준공검사 내주는 겁니다. 따라서 취득한 날 언제인가? 요날. 준공검사 받은 날. 근데 법정은 어떻게 되는가?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이다 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이 먼저 이 건물을 사용했더라 그러면 두 개 비교해서 빠른 날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 4번의 토지 지목 변경. 어떤 사례가 보인다고요? 이미야 아까 산을 깎아서 대지로 바꿨다는 얘기죠. 그럼 취득한 날은 사실상
병력 날과 공부상 병력 날 중 빠른 날로 가는 것이고. 자, 5번의 연부 취득은 뭐 지난주에 공부하기를 토지 300억짜리 취득할 때 100억, 100억, 100억 이렇게 지불하는 거였습니다. 자, 이번은 다음번에 정리하시고. 자, 6번은 매립 간척. 공유 수면을 매립 간척했죠? 그러면 자기가 최초로 취득하는 거죠. 어디에 속하는가? 원시 취득. 취득한 날은 공사준공 인가일이 된다. 일단은 공사준공 인가일 기억하시고. 자, 따라서 지금 7번 문제. 7번 문제 보시면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 지방세법상 취득 시기는 사실상 장음질과 등기일 또는 등록일 중 빠른 날이다. 제일 먼저 볼 단어 취득 시기. 그리고 지방세법 취득세를 묻고 있죠? 그럼 여러분은 요약집 38페이지 찾아야 됩니다. 찾는 요령은 무슨 취득인가? 그럼 힌트는 이거요. 공매. 공매자가 나오는 것은 큰 1번 유상승계에 있다는 얘기죠. 유상승계에서 국수, 공판장 빨리 찾아라. 국수, 공판장에 속하는 공매. 그럼 언제 취득한 날인가?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러면서 비교하실 거 요 날과 등기, 등록을 비교해서 둘 중에 빠른 날이다. 맞는 얘기고. 맞는 얘기. 자, 8번은 관계법령에 따라 매립으로 토지를 원시득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취득 시기는 취득 물건의 등기일이다. 역시 똑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취득 시기. 그리고 지방세법. 아, 취득세 문제구나. 푸는 요령 38페이지 1번부터 6번 중에 어디 있을 것인가? 찾기만 하면 다 끝난다. 봤더니 매립, 간척, 원시득 찾았죠? 그럼 몇 번에 있습니까? 6번에 있죠. 내가 지금 공유 수면을 매립해서 최초로 내 땅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럼 취득한 날 언제가 되는가? 공사, 준공, 인가일. 근데 봤더니 등기일이다. 여기가 틀렸다는 얘기죠. 제가 지금 이렇게 복습하면서 또 하나 강조 말씀드린 건 뭐냐면 암기가 안 됐다고 서운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지금 암기 안 될 소용없습니다. 이런 문제 풀면서 이렇게 되는구나. 요약집 찾는 거 이걸 계속해서 연결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거를 한 10바퀴 정도 돌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될 겁니다. 자, 9번 문제. 벌써 한 4줄 되니까 집중도가 떨어졌습니까? 9번 문제 키워드는 여러분 오늘 우리 종강인 거 아시죠? 정규진도는 종강입니다. 한 7주 전에 저희 처음 만났을 때 뭐 공부했던 거 기억납니까? 안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법에서 항상 이 흐름을 파악해라. 키포인트는 뭐 있는가? 누가 세금 내야 될 것인가? 무엇에 대해서? 그리고 결론은 얼마? 그런 거 위주로 정리해라. 그러면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것은 누가 세금 내야 됩니까? 누가를 뭐라 부르는가? 납세 의무자. 무엇은? 과세 대상. 그리고 얼마?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하면 산출세액 나온다. 따라서 문제 푸실 때 요 단을 먼저 찾아라.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하면 산출세. 힌트 드렸습니다. 따라서 지금 9번 문제 국가로부터 유상취득 쭉 보시니까 키워드가 뭐죠? 이거 찾는 연습해라. 항상 납세 의무자 묻느냐, 과세 대상 묻느냐, 과세 표준 묻느냐, 세율 묻느냐 이런 거. 이 지문은 과세 표준. 요약집 39페이지 다녀올까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9페이지에 맨 위에 핵심 5 취득세 과세 표준이죠. 공부하실 때 이거부터 보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세법 틀 잡기 편합니다. 나중에 별로 할 게 없어집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맨 위에 있는 제목을 아예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보십니다. 밑에 거. 그러면 항상 야 이거 어딘가? 왜 저쪽에서 이랬는데 왜 이쪽이 이런가? 헷갈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계속 위에 제목 확인하시는데 자, 취득세 과세 표준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A가 B에게 토지를 5억 받고 팔았죠. 그런데 요거 기억해라. 다운 계약서. 다운 계약서가 뭐죠? 그러니까 둘이서 5억에 거래했는데 계약서에다가 4억에 거래했다. 또는 3억에 거래했다. 이렇게 쓰는 게 바로 다운 계약서죠. 그럼 키포인트는 B란 사람이 나 취득세 낸다고 신고할 겁니다. 그러면 지자체는
이 사람들이 다운 계약서 쓸 수 있다 보니까 믿어줄 거냐 안 믿어줄 거냐 이렇게 확인한다는 거죠. 이 전환 과정이 지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무슨 문제 나왔을 때 취득세 과세 표준 문제 나왔을 때는 이 사람이 좋아 취득세 신고할 거야. 근데 현실에서 보니까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이 신고했을 때 믿어줄 거냐 안 믿어줄 거냐 이거 따진다. 그래서 이때 믿을 만한 존재는 뭔가? 국수, 공판장, 검증. 아까 국이 뭐였습니까? 국가, 지자체, 조합. 아직 안 끝났네요. 국가, 지자체, 조합. 그게 뭔데요? B가 땅을 샀다. 누구로부터? 국가로부터, 지자체로부터,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그러면 B가 국가를 찾아가서 우리 한번 다운 계약서 작성해 볼까요? 이런 말 못한다. 따라서 믿을 만한 존재인 국가나 지자체로 취득했을 때는 항상 뭘로 가는가? 사실상 취득 가격. 이 전환 과정을 좀 꼭 이해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그 밑에 적혀 있기를 믿을 만한 존재, 국수, 공판장 검증할 때는 사실상 취득 가격 하면서 시가 표준액과 비교하지 않는다. 왜 비교하지 않는다? 믿을 만한 존재니까. 국가랑 다운 계약서 작성하겠냐? 안 할 거라는 생각이죠. 외국에서 수입할 때 세관 절차에 있어서 금액 나오는데 다운 계약서 적을 수가 없다. 그리고 공이 뭐였죠? 공매, 경매로 내가 낙찰받았다고 볼게. 공매,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그 금액을 조작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뭘로 가는가? 사실상 취득가격. 대신 그 이외이자 개인가 아니죠? 그러면 항상 두 가지 비교합니다. 신고한 금액과 시가 표준액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거로 간다. 요것만 이해하시면 취득세 과세 표준 문제 나왔을 때는 대부분 다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취득세 과세 표준 어떤 사례 기억하라고요? 다운 계약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신고했을 때 믿어줄 거냐 안 믿어줄 거냐 보시면서 믿을 만한 존재 국수 공판장일 때는 사실상 취득가격 시가표준액과 비교하지 않고 이외이자는 믿을 수 없으니까 항상 한선을 제시한다. 시가표준액보다 크면 괜찮아. 대신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을 과표를 한다. 확인되시고. 자, 그 다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9번 이건 취득세 과세 표준 문제인 거 아시겠죠?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합니다. 그러면 형광펜 칠하신 거 국수, 공판장, 검증에 속하죠. 시가 표준액과 비교한다 안 한다? 비교하지 않고 사실상 취득가격 떠올랐네요. 그리고 이제 확인만 하면 됩니다.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신고가액에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어도 뭘로 하는가?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표를 한다.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푸는 요령은 야 취득세 과세 표준 문제 나왔어. 다운 계약서 돼. 그러면 믿어줄 거냐 안 믿어줄 거냐. 국수공판장 검증 찾아보자. 국가로부터 유상취득. 국수공판장 검증이 하나야. 따라서 믿어주는 거니까 사실상의 취득가격. 끝. 자 10번 문제 키워드는 다시 한번 이제 시작할 때 했던 거 마무리하면서 정리합니다. 세금 누가 내야 되느냐? 납세 의무자. 무엇에 대해서 과세하느냐? 과세 대상. 얼마?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이 단어 찾아라. 따라서 지금 10번 문제는 세율. 세율 물었죠? 그러면서 표준 세율. 그리고 어디 세율 물었다? 취득세 세율. 취득세율. 이렇게 순서 밟으시고. 자, 요약집은 42페이지 확인해 볼까요? 42페이지. 항상 그 취득세 세율 문제 풀 때는 큰 틀 기억하는 거죠. 큰 틀. 표준 세율, 중과 세율, 그리고 세율의 특례. 표준 세율은 기본이 되는 거다. 그래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죠. 그런 거 뭐라 그러는가? 탄력 세율. 중과 세율, 무겁게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치성 재산, 과밀억제 권역, 대도시. 사치성 재산은 표준 세율에다가 8%를 더한다. 표준 세율 더하기 8%. 그리고 8%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2%의 4배.
그리고 2% 이름 입에 배야 됩니다. 중과 기준 세율. 중과 기준 세율. 2 곱하기 4는 얼마라고요? 2 곱하기 4는 8이죠. 2 곱하기 4는 8이더라. 엊그저께 제가 늦둥이 딸하고 놀았습니다. 7살 유치원생인데 이 아빠한테 테스트 하더라고요. 구구단 물어보겠다고 저한테. 그렇게 적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조금 전에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2 곱하기 4는 8. 2 곱하기 9는. 그리고 전 당연히 2, 9는 18이지 틀렸다고 합니다. 전 순간 놀랐습니다. 이제 딸이 그 정도 할 수 있을 텐데 아직 얘가 모르나. 그럼 말 꺼내기 되게 힘들었겠죠. 그럼 얼만데? 그랬더니 얘가 하는 얘기가 네. 그러니까 2구 안 하라고. 아직 이해 안 되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래갖고 이제 전 놀랬죠. 그랬더니 얘가 신났는지 아빠가 틀리니까 또 문제 내더라고요. 저는 또 애들 눈높이에 맞춰서 63 냉면. 애들은 63 냉면 좋아하니까 이제 여러분들 컸네요. 뭐 18 그러지 않고. 예. 그랬더니 또 틀렸다고 합니다. 좀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63 빌딩. 예. 저 휴일날 이렇게 하고 놉니다. 예. 자, 여튼간 나중에 시험장 가서 2 곱하기 4였다. 2, 4, 8 기억하시고. 예. 자, 세율의 특례는 두 가지가 있죠. 표준세율 빼기 2%짜리와 또 하나는 무조건 2%짜리. 자, 그 밑에 1번 취득세 표준세율 암기가 돼야 되는데, 자, 찾는 요령 취득세 표준세율은 뭘 먼저 확인해라. 요거 왼쪽 칸. 무슨 취득인가.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는 취득세 표준세율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여러 유형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럼 문제 풀 때 어디에 속하는가 따져봐야 된다. 자, 첫 번째는 상속이죠. 준비하시고 상속. 납세 의무자 상속인. 취득 시기 상속 개시. 이제 서서히 그래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잘 되는 분들은 다이어트가 된 거니까 세법 공부할 양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율은 어떻게 하는가. 농지는 2.3. 농지 외의 것은 2.8. 암기 나중으로 미뤄도 되고. 자, 증여 똑같이 진행해 볼까요? 증여 납세 의무자 수증자 취득 시기 취득세 문제니까 증여 계약일 양도세가 증여를 받은 날. 세율은 3.5%. 근데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받으면 2.8%고 신축 재축은 원시 취득 표준세율은 2.8%. 그런데 이 표현 건축 가르고 신축 재축 제외 또는 개수죠. 소수는 어디였는가? 취득 의제였습니다. 취득 의제였는데 요거 따질 때 표준세율 따질 때는 원칙에 포함하겠다. 포함한다는 의미는 똑같이 2.8% 적용한다는 얘기고 4번에 공인의 분할 2.3 5번에 합의물 출물분할도 2.3%고 6번은 유상승계 농지는 3% 농지 외는 4%고 7번 주의해야 되겠죠? 유상으로 뭘 취득했다? 주택 6억 이하짜리는 1%고 6억 초과 9억 이하짜리는 2%고 9억을 초과하는 것은 3%. 여기까지 뭐라 한다고요? 취득세 표준세율. 당장 암기 못하십니다. 그래서 문제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확인만 하시면 되는데 요거 기억해라. 이쪽에 왼쪽에 있는 거 취득 유형을 꼭 구별해야 되겠다. 자, 오른쪽 페이지 한 장 넘겨서 43페이지에 취득세에서 중과세율은 1번의 사치성 재산 표준세율 더하기 8%고 자, 사치성 재산 가끔 읽어봐야 됩니다. 5가지.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그리고 나올 때마다 아까 양도세 공부하실 때는 고가주택. 내가 팔았다. 얼마 초과해서? 9억을 초과해서. 양도세에서는 고가주택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고 취득세에서는
고가주택 그런 말 안 씁니다. 고급주택. 그러면서 이 고급주택은 법에서 정해진 요건들이 있습니다. 면적 기준이다. 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가 있다든지 에스컬레이터, 수영장이 있는 거. 그래서 지금 시점에선 기억하실 건 뭐냐? 아, 양도세에서는 고가주택 그런 말이 나오고 취득세에서는 고급주택. 근데 두 개가 똑같은 건 아니다. 이렇게 들 잡으시고. 자, 그럼 이때 2번 과밀억제권이요. 다음에 공부하면 되고 3번의 대도시도 다음에. 대신 세율의 특례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었죠. 첫 번째는 표준세율 빼기 2%짜리 있고 또 하나는 2%짜리. 일단은 먼저 2%짜리 먼저 암기하자는 얘기입니다. 2%는 이름이 무엇인가? 중과 기준세율. 그중에 1번 개수의 동그라미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할 때 개수 어떤 사례가 떠올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가설했어. 그러면 건물 가치가 증가되는 거 그걸 뭐라 그러는가? 개수. 세율은 무조건 2%고 토지 지목 변경 그림 보여야 되겠죠? 임야 산을 깎아서 대지로 바꿉니다. 그러면 취세 내야 되는데 세율은 무조건 2%고 3번의 과점주주 매년 출제 지분 비율은 50% 초과. 최초는 모두 증가된 경우 증가분 설립 당시 과점주주는 납세 의무 없다. 그리고 세율은 무조건 2%. 무조건 2%. 4번은 잠시 뒤에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세율 적용인데 탄력 세율 있고 그리고 2번은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같은 물건 둘 이상 쓸 때는 세액을 많이 가하기 위해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10번 문제. 상속으로 건물을 취득했더라.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은 1000분의 28이다. 찾는 순서 세율. 어디 세율? 취득세. 취득세 세율은 표준세율이 있었고 중과세율이 있고 세율 특례가 있었죠. 그중에 표준세율. 요약집은 42페이지. 표에 찾아야 되겠죠. 취득세 표준세율 항상 왼쪽 칸 확인해라. 이거 봤더니 상속. 첫 번째 칸에 있네요. 그러면서 건물을 취득했습니다. 농지가 아니죠. 따라서 1000분의 28. 확인됐습니까? 슬며시 취득세 표준세율 물으면서 증여라고 나올 수 있겠죠. 증여는 1000분의 35. 증여를 받았는데 비영리 사업자가 받았을 때는 1000분의 28. 그리고 취득세 표준세율 나왔다. 유상으로 건물 취득했다. 그럼 세율은 6번의 유상. 농지가 아니니까 4%. 네? 또 문제 바뀌면 취득세 표준세율이다. 유상으로 주택을 취득했다. 7번 칸으로 가야 되겠죠? 뭘 확인해라. 얼마 주고 샀는지. 5억 주고 샀으면 1%고 7억 주고 샀으면 2%고 10억 주고 샀으면 3%. 되시겠습니까? 여기서 1%, 2%, 3% 지금 암기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밟아가라. 세율, 취득세 표준세율이야. 그러면 그 표에서 왼쪽 거 찾는 연습해라. 되시겠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가 워밍업이었었고 잠시 쉬었다가 진도 나가겠습니다.